오늘 아침 BBC 뉴스를 보고 영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함께 진행하던 앵커는 무슨 일인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생방송 중이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방송에 잡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마킨토시입니다. 영국 제향군인회에서 조부의 전쟁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죠. 런던의 전쟁 박물관 지하 보관실에서 조부의 유품 상자를 처음 열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메달들과 사진, 편지들 사이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조부는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해요. 페이지를 넘기며 조부의 전쟁 이야기를 읽어내려갔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 오늘 허리띠를 풀어 그 아이에게 건넸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 아래로는 더 이상 글이 없었고 일기장 옆에는 낡은 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죠. 젊은 청년의 낡은 증명사진이었어요. 가족들 중 아무도 이 군화와 일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조차 그저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 신발에 대해 아무 말도 없으셨단다라는 말씀만 남기셨죠. 가족 중에 조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마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 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제 손에 들어온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 전쟁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지.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병사였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그 병사에게 군화와 허리띠를 건네며 생존을 약속했다고 한다. 내가 그 약속의 흔적을 찾아주길 바란다. 그날 이후 저는 3년간 조부의 기록을 뒤지며 수많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기록, 참전 용사회 자료, 심지어 한국 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죠. 마침내 찾아낸 실마리, 조부의 마지막 근무지는 강원도 인제군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추억을 따라가는 여정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근무하셨어요. 항상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 가족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렇게 저는 조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에서 인천, 서울을 거쳐 강원도 인제까지의 긴 여정이었지만 조부를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약속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제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글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예약을 잘못해서 터미널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심과 달리 시골 버스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한 봄비에 하늘마저 어두워졌죠. 한숨을 내쉬며 터미널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던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우산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왔어요. 돌아보니 통통한 체격의 나이 지긋한 남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와요. 영어 한마디 없이 손짓으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의미였습니다. 평소라면 경계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도움이든 간절했어요. 따라가면서 저는 가까운 숙소를 찾고 있다고 번역기를 돌려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분을 따라 비 내리는 거리를 걷다 보니 대관령 고깃집이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느낌이었죠. 고깃집 안으로 들어서자 불판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풍성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공간에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제게 고개를 까딱이며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와요. 작은 마당을 지나 2층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담한 방이 나왔어요. 방 안에는 침대 대신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온돌방이었죠. 여기서 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분은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조금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마도 그분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불을 정리하셨습니다. 이불 위에 새 수건을 놓고 작은 탁자 위에 물병과 컵을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제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식사? 짧은 영어로 물으시는 순간 배고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게 서울역에서였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조금만 기다려요라고 하시곤 나가셨습니다.
창밖으로 인제의 어둑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마을, 낯선 고깃집.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배고픔도 있었지만 그 순간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70년 전 이런 따스한 온기를 느꼈을까요? 많이 먹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밀려온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그저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낯선 온돌방에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는 할아버지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깃집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제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죠.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조부의 기록이 담긴 가방을 꺼내 고깃집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군복, 그리고 낡은 지도까지. 이거 조상이 한국 왔던 그 얘기예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깃집 아저씨가 제 옆에 서서 사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여기 인제에서 복무하셨어요. 사진을 하나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젊은 조부가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저씨는 안경을 꺼내 써보시더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디 봐요. 그때 고깃집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조부의 부대가 주둔했던 위치, 교전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위치까지 모든 단서를 모아 사진에 있는 그 병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국인이요? 고개를 들자 단단한 체격의 50대 남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비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김상사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김상사는 제 자료들을 흥미롭게 살펴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영국군 있었지. 지금 돌아가신 우리 할배가 그 얘기 많이 했어. 군화 벗어주고 간 영국군 말이지. 그 말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놀랐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단서였습니다. 조부의 일기장에서 본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낡은 군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요? 그 이야기를 아세요?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상사는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 제 앞접시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먹어요. 이게 우리 인제 돼지 껍데기요. 다 먹고 이야기하자고. 처음 먹어보는 돼지 껍데기에 씹는 맛이 독특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음식을 나누며 김상사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영국군 부대가 주둔했던 장소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분은 우리 마을 영웅이었어요. 학도병 출신인데 전쟁 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할아버지의 유품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행히 그 할배의 손자가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것도 아직 마을에 있을 거예요. 김상사의 말에 다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조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니. 그의 마지막 기록이 여기 인제에 남아있다니. 김상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서가, 빨리 대관령 고깃집으로 와라. 너희 할배 이야기의 주인공이 찾아왔다. 전화를 끊은 김상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될 거요. 영국에서 온 군인의 손자와 한국 병사의 손자가 여기서 만나다니 운명이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넘어 두 가족의 인연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사의 안내로 저는 마을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농기구 창고 같았지만 그 안에는 마을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상사가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목재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여기가 우리 마을 작은 박물관이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의 유품들을 모아둔 곳이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 낡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인제 모습, 참호를 파는 군인들, 폐허가 된 마을, 그리고 재건되는 모습까지. 한 민족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창고 구석에는 유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상사가 열쇠로 조심스럽게 여는 그 안에는 낡은 한국군 군복과 함께 영국산 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할아버지의 군화인가요? 김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배가 평생 간직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걸 마을에 기증하셨죠. 군화 옆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내용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영국군 마킨토시 대위, 허리띠와 군화를 벗어주고 떠남. 그날 이후 나는 살아남았다 박용춘.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그의 마지막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였어요. 할아버지, 김상사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박용춘 할배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영국 군인이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다. 그가 준 허리띠로 지금의 내가 있다고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을 보니 달려온 듯 했어요. 저기 영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김 상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박용석 시우 박용춘 할배의 손자지. 박용석은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놀라움, 그리고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영국에서 온 키 큰 장교, 험한 전투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군화와 허리띠를 벗어주고 떠난 사람. 박용석의 말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죠.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그 따뜻함을 잃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군화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박용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날 우리 할아버지는 발에 총상을 입으셨대요. 더 이상 걷기 힘든 상황에서 당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군화를 벗어 우리 할아버지에게 신기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로 다리의 출혈을 막아주셨죠. 살아서 꼭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다.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약속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셨고. 박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창고의 먼지 속에서 낡은 군화와 허리띠 사이에서 두 가족의 이야기가 만났습니다.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인연이 이곳 인제의 작은 창고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고깃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찾아 떠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숙제를 끝낸 듯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고깃집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여전히 말없이 불판을 닫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인사에 아저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뚝뚝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방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하던 중 제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침구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간단한 다과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함.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경험했을 그 감정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깃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박용석에게서 받은 할아버지 박용춘의 사진과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아저씨가 다가와 제 앞에 고기 한 접시를 놓으셨습니다. 서비스요. 그 짧은 한마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불판을 갈아주시고 숯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묵묵한 배려가 바로 진짜 환대가 아닐까요? 날이 어두워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트북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가족의 이야기, 70년 전 전쟁의 잔상,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윌리엄 씨 고개를 들자 고깃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제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런던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문득 할아버지도 이 같은 밤하늘을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방으로 올라가니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진흙이 묻었던 신발이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늘 만난 박용석으로부터 받은 할아버지 박용춘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전쟁 중 영국군 마킨토시 대위를 만난 순간부터 군화와 허리띠를 받은 이야기까지 그 글을 읽다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랜파 아이 파운드 잇 드디어 찾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얇은 벽 너머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찾았네, 잘했네.
아주머니가 제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그저 저의 감정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던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는 아직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살아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나 유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어지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할아버지와 박용춘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 다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이 고깃집에 앉아 계셨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이미 고깃집 준비가 한창인 듯 냄비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블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된장국,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용석이 고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박용석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여기는 런던보다 훨씬 조용하네요. 박용석은 제 앞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눈 후에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영국군 제식 허리띠였어요. 할아버지의 이름 이니셜 JM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킨토시, 제 할아버지의 허리띠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 허리띠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용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억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허리띠 안 풀었어요. 박용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서 자식 낳고 손자 생겼다고 늘 말했어요. 전쟁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이 허리띠로 지혈했다고 하셨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다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한 가족의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이 유품을 공식적으로 우리 마을에 기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 작은 보훈관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그것을 원하셨을 테니까요. 박용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간단한 전달식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예비역 분들도 모실 거예요. 고깃집 아저씨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는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당에서 하자고 내가 음식 준비할 테니. 평소 무뚝뚝하던 아저씨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분에게도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고깃집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노인회 어르신들, 예비역 군인들, 심지어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간이 단상이 마련되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허리띠와 사진, 그리고 일기장을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짧은 인사말에 이어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인의 명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억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박용석과 그의 가족이 눈시울을 붉히며 듣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을 이곳에 남기려 합니다. 허리띠 하나가 두 가족, 두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총알이 아닌 허리띠로 묶인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용석에게 할아버지의 유품을 전달하는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인제의 산과 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깃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박용석이 찾아왔습니다. 흥분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씨, 어제 전달식 소식이 외신에 보도됐어요. 영국 BBC에서도 다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전쟁 영웅의 손자, 70년 만에 허리띠를 돌려주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He took off his boots and gave life the alliance in a belt. 그는 군화를 벗었고 생명을 주었다. 허리띠에 담긴 동맹.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이렇게 작은 인연이 국제뉴스가 되다니. 영국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영 참전 용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달식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지역 신문 기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거겠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된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핸드폰으로 영국 국방부 장관의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넘어 인간적 유대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귀국 후 공식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저씨가 제 앞에 특별한 음식을 내놓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와 함께 낯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갑작스러운 아저씨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때 부상당했어요. 외국 군인이 지혈대 묶어줘서 살았다고 해요. 영국 군인지 미국 군인지는 모르지만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아저씨가 왜 저를 특별히 대해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온 것이 내게도 특별해요.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머니가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님은 아버지 이야기 잘 안 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당신이 와서 그 이야기 꺼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총알과 폭격으로 기억되지만 평화는 밥상과 따뜻한 손길로 이어진다.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동맹은 조약으로 맺어지지만 그 의미는 일상에서 완성된다. 인제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깃집 아저씨, 아주머니, 박용석, 김상사 모두가 제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침 고깃집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없었던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허리띠와 함께 작은 동판에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영국 군인의 조부는 이 허리띠로 생명을 건넸다. 그 손자는 이 마을 밥상에서 사람을 배웠다.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와 박용춘 할아버지의 옛 사진, 그리고 제가 박용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만난 두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게 역사가 됐소. 아주머니는 제게 작은 도시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면 먹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느낀 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박용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걸 풀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대요. 이것으로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응급처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고깃집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I thought I was looking for history, but I found family. 역사를 찾으러 왔지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얽힌 인연이 시간을 넘어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용춘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과 그의 가족이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군화와 허리띠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박용석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영국으로 갈게요. 그때는 당신이 저에게 영국을 소개해주세요. 우리의 인연은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강원도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안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은 조약으로 맺어지지만 기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람의 인연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